자, 일단 주력주들의 흐름에서 오늘 SK 하이닉스의 변동이 4.33까지 나왔어요. 너무 좀 솔직히 크게 밀렸죠. LG전자 변동성도 3.49면 만만치 않고요. 그나마 삼성전기 어제 20만원 찍었다 좋아했는데 결국은 또 오늘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시장의 조정의 요인은요, 어제 1.9%대 조정을 받은 일본의 추가적인 개파락, 1.7%의 개파락.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2% 조정으로 끝났어요. 1.7% 개파락에. 근데 지금 딱 하나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오늘 방송 원고 만들어 주실 때 CPI 부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일본 시장이 마감 3시에 된 이후에 미국 쪽의 선물이 낙폭을 일부 축소하고 있어요. 1% 미만의 낙폭이라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미국 쪽의 흐름은 일단 어찌됐건 낙폭을 줄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영국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 달에 0.3% 그렇게 해서 전년 대비 0.7% 오른 걸로 설정이 됐는데, 일단은 지표 부분들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지금 유럽 쪽이, 그러니까 어제 일본 어제 보세요. 어제 1.9%대 하락 이후에 1.97이죠. 오늘 일봉으로 잘라주세요. 오늘 그 상승률도 같이 넣어주면서요. 일봉으로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 일봉 기준, 그 다음에 월봉 기준 이렇게 두 가지 갖고 나가서 시황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종목들 볼 테니까. 그래서 이 일본 니케이가 어제 1.97, 오늘 2%. 개파락 이후에 돌렸으면 이제 글로벌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거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어제 기준인 거죠. 어제. 그 전에는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 어제 기준에 일본 지수의 연동폭이라도 볼 수 있고, 자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어찌됐건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일본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이 흐름이 대세 하락 추세 기준이냐? 이게 지금 대세 하락 추세입니까? 예? 아니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잖아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 이게 대세 하락입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깨질 때도 남들이 그 난리를 치고 대세 하락이다, 조정 깊어진다, 이 꼬리 달리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세요. 이렇게 내려와도 이게 대세 하락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쌩 난리를 치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에도 기술주도 끝난 거 아닙니다.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문제 없어요. 국내 증시의 흐름도 문제 없어요. 전혀. 추이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동매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처럼 이렇게 막 폭락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흐름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지나가리, 다 지나가리. 결국은 돈을 그렇게 뿌려대다 보니 화폐가치 훼손, 좋게 표현하면 유동성 랠리, 이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아니 조금 이만큼이라도 깨져 있고 추세라도 무너져 있으면 모를까. 지금 전혀 그게 아닌데 벌써부터 또 위축돼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서 아니 하이닉스 이게 뭐예요? 당연히 이게 뭐지? 이게 아이고 이런 그 주가 흐름이 어딨어요. 14만 원에서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또 고점 넘기겠죠 했는데. 자, 첫 번째 기준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1월 달에 14만 원 넘긴 이 위치를 3월에 뚫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의 사이클이 슈퍼 호황기로 접어들었다. 슈퍼 사이클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주가는 못 가느냐 이거야. 원체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얘는 삼성전자보다도 강하게 이 4.3 최대치 고점을 3월 초에 또 뚫어버립니다. 지금 그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이 이것이 11.96이에요. 오늘 기준에 최고 고점 대비해서. 그럼 우리가 최고 고점에 잡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걱정인 거지 뭐 수익이 났네 안 냈네 이거는 뭐 둘째 문제야. 나는 예전에 수익을 못 냈다. 지금 샀다. 아휴, 지금 샀든 옛날에 샀든 똑같아. 뭐 예전에 사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났으니까 밀리면 괜찮아? 진짜 못된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늦게 샀으니까 앞에 계신 분은 일찍 샀으니까 뭐 이 정도 눌리면 괜찮겠죠. 아이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10,000원짜리 길거리에서 한 장 흘리면 그거 안 주실 거예요? 바람 불어서 막 날아가도 막 쫓아가서 줬지? 다 내 거는 아까운 거예요. 내가 원래 갖고 있었으니까 수익만 해서 그런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 이게 깨질 거였으면은 요 자락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왜? 요때 당시 벌려졌던 지지 라인들, 형성돼 있던 돌파 구간들, 거기까지 다 미끄러져 내려와서 조정 기준을, 바닥 기준을 어디서 설정할 건지를 확인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이 많이 깨져 내려왔다 할지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9%대 외국인 지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예? 49%대. 그잖아요. 그러던 것이 50%까지 넘겨온 거예요. 예? 50.39. 오늘 이제 좀 빠졌겠죠. 지금 이 흐름이 손바뀜의 흐름이고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죠. 근데 손바뀜의 흐름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라고 했잖아요. 예? 말 그대로 10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처럼 보여지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떠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밑으로 깼냐고. 오늘은 밑으로 던졌지만 손바뀜의 흐름. 그리고 이런 종목은 어렵죠. 뭐가 어렵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2016년도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안 보이죠. 지금 5년치뿐이 안 나오니까. 다른 데는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개인들이 뺏겼어요. 무지하게 뺏겼었어요.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2조를 넘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8% 가까이 막 이렇게 차버려요. 시가총액 2위를.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HMM 5% 수준 매수했다고 그것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샀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판에. 예? 어마어마하죠. 그때 비중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다른 종목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네, 기관이 들어왔네, 개인들이 뺏기네. 그거는 하이닉스처럼 외국인 지분이 50%? 대주 지분 빼고 나면 뭐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거? 이런 기준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죠. 예나 삼성전자는 뭡니까?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들이 무지하게 떠왔는 것 같잖아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4.78이라고. 그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봤을 때, 또 수치로 봤을 때, 개인들이 무지사에, 개인들 지분 7%야. 예전에 그 삼성전자하고 업황 그 작업해줄 때, 그 개인 수급 보여주신 거 있었잖아요. 그 표도 한번 주세요. 삼성전자의 지분율. 거기 보면 약 7%라고, 약 7%, 약 7%, 약 7%, 약. 뭐 얼마나 개인들한테 떠넘겼냐 이거를. 그냥 조금 어쩌면은 와 동학개미가 사재꼈어요. 아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54.78이란 말이에요. 매집은 끝나 있는 상태고 다 수급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특히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런 주가 흐름을 감당을 못하죠. 깨져 내려가죠. 던졌겠죠. 오늘 좀 SK하이닉스가 많이 미끄러져서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버거운 부분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한 구간이고 뭐 공매도 아무 상관없어요. 공매도
지금 뭐 시장에서 자꾸 정치 논리를 펴서 공매도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 아유, 실적이 없어서 거품난 종목이 공매도 때리는 거, 그거를 왜 반대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업틱률이나 이런 부분을 잘 지키는 것이 맞는지, 그것만 좀 금융당국이 확인하면 돼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실적 범위, 컨센서스는 윤정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실 부분들은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 순이익이 14조요. 예상치가 PER 10배만 잡아도 144조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주가 대비 최소 40% 이상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20만 원인 거예요. 살짝 할게요. 왜냐면 힘들어 하실 때 이런 걸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 안 보시면 자꾸 까먹는다고. 내가 힘든데 이게 눈에 보이냐고. 근데 올해 기준에서도, 이것도 오늘 다시 하이닉스 이 수급도 한번 잘라봅시다. 뭐 오늘 같은 날 무슨 뭐 소형주 그것만 갖고 가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만 딱 실적 예전에 잘라놓은 거 있으시니까 그거 조금만 업데이트 해주세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매번 우리가 자르는 것처럼 요렇게만 잘라도 돼. 요렇게만. 하이닉스 그림 보이는 거 지금 뭐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만 잘라도 된다고. 이렇게만. 이렇게만. 하이닉스 해가지고 그냥 통으로, 오늘 시간 없으면 통으로 딱 잘라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오래간만에 조정폭이 1.5%를 넘기다 보니까 많이들 힘겨우신 건 맞는데 자신감 가지셔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오늘 수급 당연히 안 좋겠죠. 880만 주, 60억 주짜리입니다. 0.15%? 0.15도 안 되지. 0.1%가 얼마예요? 1%가 6천만 주니까 0. 그러면 1이면은 600만 주. 그렇죠. 0.15. 또 SK 하이닉스 몇 퍼센트예요 이거? 7억 2,800만 주짜리입니다. 0.3%. 50%를 넘고 갖고 있는 외국인들 기준에서 삼성전기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내일 수급 개선되기를. 다들 지금 과도해요. 그리고 미국 쪽에 S&P 500 지수가 플러스 반전됐습니다. 미국 쪽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18로 일본 끝나자마자 돌리고 있어요. 유럽 쪽은 어제 차익 실현 욕구 일단락되고 오늘 가격 반발력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일본 영향으로 또 눌리더라도 우리는 선반영 돼 있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27만 주 매수 후이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요거를 DBI 택으로 일부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죠? 오늘 선박김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봤었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너무 많이 깨졌어요. 또 90만 원 공방 계속 맴돌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했는데 과도하게 좀 밀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거래가 빵빵하게 실린 게 아니니까 또 현대차, 기아차 자신감 가지시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 눌림폭의 조정은 과도하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동 전략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갖고 계신다면 다시 전략 기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HMM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린 효성 첨단 소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꼬리 감싸 안고 일부죠. 시장 상황 감안하면은 뭐 이 일부라도 고맙다. 매도세가 있지만 항상 그걸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매도가 개인들이 샀어 내일 빠질 거야. 바보입니까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 예를 들어서 순매수 기준으로 8,500주를 팔았어. 막 밑으로 막 주구장창 집어 던졌어요. 그 파는 쪽은 팔았고 사는 쪽은 또 들어 올리고 산 거죠. 그렇게 해서 무리수를 두고 공략의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범위에서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방안에서 계속 질문이 있었고 12만 원대에서부터 일단은 전략을 기준을 잡아드렸고 참 이쁜 흐름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바마 같은 경우는 개장초에 잘 잡아드리고 이런 그 종목 기준에서는 문자를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방안에서 한 분이 갖고 계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셔서
너무 죄송스럽지만은 손절 범위를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교육용으로 들여다보고 분봉해서 대처를 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문자까지 그래서 못 보내드리는 거예요. 밖에 계신 분들 힘겨우시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때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리지 않는 한 못 따라붙습니다. 문자도 안 나갑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이때 올려드린 게 19% 이미 방송하는 사이에 다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78,000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지지라인은 73,700원이라고 했어요. 왜? 75,100원은 3분의 1 기준에서는 그래도 주가가 15% 이상 떠 있는 상태의 기준이 되니까. 오늘 21%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 기준의 일부, 일봉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주봉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또 1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그 결론적으로 개장초에 들여다볼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장초에 오늘 개장 전에 8시 50분에 한국파마 올려드렸고,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전략 잡아 다 뿌려드렸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또 힘겨워질 수 있는 그 흐름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차트 하나 잘라서 또 올려드렸죠. 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게 돌리더라도 73,700원을 거래량을 싣고 돌리지 못하면 그렇다면은 버겁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를 더 올려드린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있든 없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래서 김사과 선생님 제가 죄송스럽고 그걸 명확하게 계속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노계 선생님께서는 금호석유를 오늘 시초가 수준에서 22만 주를 편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날릴까요? 차익 실현할까요? 하셨는데 막판에 수급 들어오네요 기준에서, 동시효과 기준에 물어보셨는데. 내일은 웃을 수 있어야죠. 이게 그 시장이 추세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의 그 흐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온 거고, 오늘 이게 정답일 수 있어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 오늘 76,000주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는데 손바퀴는 만만치 않겠죠. 매도와 매수 부분의 매수 강도가 위로 어마어마했죠. 오늘 어찌됐건 그 기타 법인에서 6,400주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한동안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를 해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외국기관이 이제 쏴 올려준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문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금호석유 계속 들어가서 27만 3천원에 들어가서 27만 8천원에 추가 편입을 단행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쭉 미끄러져. 그래서 27만 1,500원까지. 이거 혼자 매매하시면 이거 되겠어요? 손절하고 말지. 아까 문자반에서는 한 분께서 힘겨우시니까 우리 윤진주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바람 쐬시로 잠깐 나가신 것 같아. 시장은 박살나는데 거기다 종목은 하나솔루션에서 이동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입을 했더니 또 하자마자 27만 1,500원까지 내려가. 그래서 계산을 해드렸죠. 27만 3천원, 28만원, 27만 8천원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 내면은 27만 얼마? 5,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27만 1,000원이라고 해도 500원이라고 해도 2%가 안 돼. 조정폭이. 근데 심리가 위축돼 있으니까 2% 조정도 이거 세상 무너지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유지하세요. 10% 편의하세요. 30만원 갈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이동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1차 편입 목표 주가가 30만원, 2차가 35만원이죠. 개배된 목표 주가 33만원이죠. 이걸 윤정도가 들어올려요. CS가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익이 잡히고, 결론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가야 되는데 한국파마가 됐든 신풍제약이 됐든 문자를 못 드리는 종목은 끝까지 못 드려요. 근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 종목은 중간에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렸죠. 금호석유는 일단은 어찌됐건 실적이 뒷받침이 됩니다.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개장초 부분에서부터 계속 금호, 석유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이때 올려드릴 때 기준이 27만 9,500원이에요. 그때도 또 잘라서 또 올려드린 거예요. 대처 부분을, 실적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대처하십시오.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제한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PER 기준도 뭐 엄청난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적 개선폭만큼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적 개선폭 보세요. 영업이익이 올해, 올해 더블에 작년 대비 더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골프로 선생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딱 28만 원이 이때 얼마나 27만 1,500원까지 밀릴 때 속상하셨겠냐고. 근데 결국은 믿고 갑시다. 예. 그게 결국은 윤정두가 들어올리냐고 사실. 쭉 끌어올려줘서 결론적으로 종가가 잘 나왔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장중에 설명을 드렸죠. 이 조정폭에서 뭐 던지는 기준 개념 그런 흐름이 아니고 일본 기준에서 감싸 안지 못한다면은 일본 기준에서 내일 감싸 안으면 된다. 그러면서 대덕전자의 흐름 27%씩 올라왔던 대덕전자의 흐름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윗골이 달렸다고 깨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날 여기 장대 양봉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돌려지기도 한다. 오늘 눌렸다 할지라도 윗골이 달려 눌리는 아니지 그 다음날도. 결론적으로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분봉 기준에서 보시면 잘 돌려놨어요. 아주 이쁘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서 저기까지 미끄러지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말 같지도 않게 절반 이상을 밀고 내려갔었고 절반 이상이 뭐예요? 뭐 거의 바닥까지 밀고 내려갔었고 지금은 결국은 거래를 5MA, 20MA 거래량 수반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미리 줄 거드렸죠. 35,000주. 근데 희한하게 그걸 딱 맞추고 돌려요.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노출을 해드렸으면 우리는 27만 5,500원 평균 단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거래 터질 때 3만 5천 원에 이 거래 터질 때 왜 못 들어가냐고. 오픈을 다 해드렸는데 5분봉 기준에 이래 합니다. 그 공지사항에도 다 넣어드렸는데 공지사항 볼까요? 공지사항 장중에 올려드린 그 내용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다 올려드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분봉 기준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들께서 기준 그냥 그대로 잡으시는 내용 그대로 금호석유 보시면 아이고 굉장히 많네. 한번 봅시다. 금호석유 여기 있네. 5분봉 몇 시에요? 이때가 10시 12분입니다. 10시 12분에 이것 좀 꼭 캡처해서 방송 원고에 넣어주세요. 10시 12분에 5분봉 거래량 3만 5천 주면 된다 그랬잖아. 오늘 금호석유 거래량 주세요. 10시면은 여기 예? 요 가격 돌릴 때의 기준이든 지지라인의 기준이든 3만 5천 주 그럼 딱 여기서 딱 들어갈 수 있죠. 우리보다도 싸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때 그렇게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시잖아요. 같이. 아시겠죠?